어머님, 저는 왜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게 노력해도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관계도 늘 삐걱거립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잖아. 성격을 좀 고쳐봐. 그래서 더 참고 더 맞추려 애썼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문제는 내 성격이 아닐지도 몰라. 맞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일지와 월지충이 바로 그것인데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온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월지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자란 환경을 뜻하고 일지는 나 자신, 내 몸, 배우자나 생활 터전을 의미하지요. 이 두 자리가 충을 한다는 건 환경과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충이라는 건 서로 밀어내는 힘이지요. 자석의 같은 극끼리 가까이 하면 튕겨나가듯이 정확히 그 현상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더 큰 반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답답하고, 직장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배우자와 붙어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죠. 나는 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힘들까? 같이 살면 매일 다투게 되고 스스로를 못된 자식이라고 자책하게 되지요. 근데 일지와 월지가 충인 사주는 다릅니다. 부모 곁을 떠날수록 오히려 편해지지요.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관계가 회복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떨어져 있을 때 전화로는 잘 소통되지만 명절에 모이면 또다시 다투게 되지요. 이건 아무도 잘못이 아닙니다. 사주 구조상 같은 공간에 있으면 에너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결혼해서 독립하거나 떨어져 살면 신기하게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요. 이게 바로 구조적 거리두기입니다. 월지는 부모 형제궁이 있지요. 여기에 충이 들면 가족 내에서도 이방인이 되기 쉬운데요. 명절 때 겉도는 느낌, 가족 단톡방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느낌, 나만 외계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만 다른 결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것도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주 구조상 가족 에너지와 내 에너지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이지요. 월지와 충이 되면 부부 사이에 구조적인 갈등이 생기는데요. 특히 고부 갈등이 반복되는 가정은 열의 8은 이 충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부딪히지요. 남편은 엄마한테 잘 좀 해. 라고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월지는 시댁 환경이고 일지는 나 자신이지요. 이 둘이 충이 되면 구조적으로 잘 안 맞는 겁니다. 더 힘든 건 주변에서 며느리 탓만 한다는 거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구조가 안 맞는 걸 어떡하라는 건지. 이 충을 모르고 평생 자책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죠.
일지월지충을 가진 사주는 떨어져 있을 때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주말 부부가 평일 부부보다 사이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다툼이 많아지는데요. 근데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안정됩니다. 일주일에 3일만 만나고 다른 날은 각자 생활하니까 서로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일지월지충은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는 사주의 메시지입니다. 일지월지충이 있으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게 고역이지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는 느낌인데요. 이 충은 역마성으로 작용합니다. 고정된 환경, 정해진 틀,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월지는 사회 환경이지요. 회사 조직, 직장 문화, 상사와 동료들, 이게 일지인 나와 충돌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버티기 힘들어지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매일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잦은 이직, 출장 많은 일,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요. 주변에서는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형태의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사주가 고정된 틀을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20년 한 직장을 다니는 게 이 사주한테는 20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움직이고 바뀌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일지는 나의 몸이지요. 월지와 충하면 스트레스가 나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소화불량, 허리통증, 자율신경실조, 관계 갈등이 심할 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가족과 싸우고 나면 체하고, 직장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이 오고, 배우자와 다투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감정과 몸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주한테는 감정관리가 곧 건강관리입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한다고 해서 모두가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구조를 알면 삶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효도할 수 있고,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부부일 수 있고, 한 직장에 묶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평생 내가 문제인가? 라고 자책했던 분들이 이 충을 알고 나서 해방감을 느끼지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사주는 운명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지요. 알면 피할 수 있고 알면 바꿀 수 있는데요. 당신이 사람들과 오래 못 가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거리가 필요한 사주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시죠.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 영상을 모두 함축시켜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잠시 멈춤하시고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을사일주 남명이 있죠. 인수격이면서 월일지 사회충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중무토와 축중기토가 있죠. 사회충이 있어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갑인대운이 오게 되면 부부자리가 안정되면서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기해년에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죠. 대운이 임자 개축으로 흘러왔고 추운 사주가 눈보라를 만나는 운이라 초년운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사주에 인성이 있으나 앉은 자리가 매우 불안하고 운동성이 없어 공부운도 상당히 약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사해충 물상을 따라가되 화를 따라가는 직업군이 가장 좋고 을묘대운이 와야 직장이나 사업적인 일에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또한 사주가 말년으로 가야 식상생지하기 때문에 초년에는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해야 그나마 중년 이후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